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있을 거야. 저는 오래 잘 살 생각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 당장 승부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앞으로 몇 년간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런 걸 잘 해 나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목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일어나는 현재를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수생목으로 개묘를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라는 이라는 찬란한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진짜 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죠. 나는 보통 천재들의 기준들을 볼 때 천재들이란 뭐랄까,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 천재들이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 최다 수상으로 기네스북도 오르고 천재죠. 이런 얘기 했잖아.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시대를 앞서간 거죠. 난 천재라고 생각해요. 시대에 앞서서 통찰한 거죠. 개묘년이 올 걸 아는 것처럼. 진짜 이것도 개묘년을 관통하는 얘기인 거죠. 개묘년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건데, 개묘년에 뭔가 성공하는 방법, 개묘년에 생기는 문제들, 나의 내면에서 오로지 나의 개성과 방법으로 내 방식대로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 줄기로 삼아라. 내가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할 용기가 없다면은 그냥 좋아하는 것에 해라. 근데 그냥 하는 걸 넘어서서 몰두해서 해라. 내가 흥미를 갖는 것들이 미래의 경쟁력이 있어질 것이니까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경쟁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그게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겠지. 1년짜리 오는 운세가 어떻게 미래를 보장해줘. 그쵸? 이게 개묘년에 수생목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있다는 건 뭐야. 개묘년이 와서, 캄캄한 밤이 와서 우리 눈을 가려도 걸어갈 수가 있겠지. 우리가 이제까지 얼만큼 힘들게 살았던지 뭐 노력했던지는 상관이 없죠. 과거에 힘들었다고 이제부터 좋아질까? 그런 게 있을까? 살아가는 거는 매번 독립시행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빠친코 게임이 아니잖아. 우리가 99번 깡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 이제는 터지겠지? 이제는 해봐야지가 어딨어. 이제까지 망한 사람이 이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냐고. 오히려 망한 사람들은 망하는 습관이 있겠지. 더 망하겠지. 이기는 것도 습관인데 이겨봐야지. 이기는 방식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계속 똑같은 방식이잖아. 똑같은 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 똑같은 결과만 얻잖아. 똑같은 걸 계속하는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바보죠.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온다, 새로운 해가 온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새로움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묘년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묘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개묘년에 이게 유리하다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개묘를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있을 거야. 저는 오래 잘 살 생각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 당장 승부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앞으로 몇 년간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런 걸 잘 해 나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목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일어나는 현재를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수생목으로 개묘를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오미라는 신유술이라는 찬란한 목생화 화생도 토생금의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진짜 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묘에 승부 볼 생각이 사실 있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미션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현재를 망하는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때를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계획이 있지도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뭐 망하게 하는 선택들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개묘년을 유리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은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서 디렉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를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현재 문제가 있는 불극이 급급한 사람들한테는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나 수생목 얘기만 하는 거야. 이민년 개묘년에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숲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됐으면 동료를 찾아서 숲을 만들려고 하고 얘기는 뭐야? 내 직무를 다시 찾고 회사를 찾고 나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해서 뭔가 해볼 시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갑진년 을사년에는 또 그 시대에 맞게끔 환경에서 목생화로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을 필사의 전투를 벌이게 된다.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죽을 것이다. 그리해서 병오년 정미년이 오면
쓰러져가는 많은 적들의 시체들이 쌓이고 거기 위에 살아남은 자들이 정상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신년 기유년이 오면 이 사람들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럼 내가 역사를 쓰기를 원한다면 무신년 기유년까지를 봐야 되는 거야. 5년 더 남았죠. 5년이 뭐야? 6, 7년이 더 남았죠. 근데 내가 그냥 성공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5년 뒤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업적을 남길 거면 6, 7년 뒤를 봐야 돼요. 내가 당장 유리함을 점하고 싶다라고 치면은 갑진을사라는 꽃을 피우는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이고 경쟁자를 제거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존을 위한 사람들은 수생목만 하셔도 됩니다. 운의 큰 줄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먼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계면이었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라고 했죠. 더 먼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할 것들을 미리 해야 돼요. 이거를 올해 내내 내년 내내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앞으로의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려운 겁니다, 저게. 계묘라는 것 자체가 내면인 나 자신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에 나 자신을 집중하면서 남들의 생각들까지도 내가 포커스를 한다는 거는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천재들처럼 저 먼 미래에 유행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는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어렵습니다, 저게. 미래를 본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서 내년, 내후년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고민도 많고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만만한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한테 제가 조언 드리는 거는 일단 계묘년만 잘 살아남으면 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는 말아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넘어갈 때 무신기유 넘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흐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육신 그 무지개떡처럼 그려서 설명을 해줬었던 관인들은 내일을 계획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 미래에 대한 고민들은 결국 과거에서 오는 거고 재관들은 당장 현재에 맞는 것들을 해 나갈 거고 식재라는 거는 미뤘다가 하는 거죠. 왜냐면 식재라는 거는 좀 더 미래를 보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미루죠, 주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관인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사오미 신유술에 뭘 할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할 거야. 궁금해하지 말라고. 뭘 내일을 계획해. 오늘도 못 살았는데. 재관 위주로 되신 분들은 당장 올해 해나가야 될 것들에 숨이 막힐 거야. 당장 나한테 주어진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해. 그렇게 살면 돼. 식재들은 지금 고민해야 되거나 숙제들도 밀어놓고 안 하잖아. 당장 빨래부터 하고 집안 정리부터 하고 청소하고 머리카락 치우고 씻고 제 시간에 밥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묘년의 개운법이 따로 있지 않다. 꾸준히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답이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꾸준히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것도 못하겠어. 모르겠어. 선생님 근데 계묘년 얘기 들었는데 저는 뭐 개운법이고 뭐고 잘 모르겠어요 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생목을 하는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생목 하는 제일 쉬운 방법. 수생목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거든.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내가 경험한 일 쓰기. 그 일을 통한 내 감정 쓰세요. 쓰기. 그리고 이 감정을 통해 내가 배운 점이 뭔지 쓰기. 부족한 점 있었다면 이게 뭔지 어떻게 고칠지 쓰기. 이걸 계묘년에 꾸준히 하기. 이게 수생목입니다. 이것만 하셔도 돼요. 수생목 계속 되새김질하다. 계속 씹다. 그리고 이걸 발전적으로 나가는 거야. 꾸준하게. 이게 왜 이런 건 줄 알아? 수생목을 하는 게 이게 왜인 건 줄 아세요? 목생활을 했다면 미래를 계획하겠지. 오늘 내가 경험한 일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쓰는 게 목생화야.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고 넘어간 거야. 수생목은 뭐냐면 그냥 내가 내일을 계획할 수 없으니 오늘 한 일이라도 꾸준히 적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생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다 보면 막연한 생각의 망상만 퍼뜨려지게 돼.
수생목 하는 사람들은 그냥 현재만 꾸준히 살아가면 되는 거야. 변수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냥 수생목으로 내 기록만 쌓아놔도 이게 내가 계면연에 가야 될 방향을 알려줄 거야. 수생목이라는 게 뭐예요? 자라는 거죠. 수가 나무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사주에 계면연이 왔어. 내가 수생목이 잘 안 돼. 그건 그 뜻은 뭐야?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야. 자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생목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또 다시 바꿔 말하면 뭐야? 마음이 앞선다는 뜻이죠. 마음이 앞서는 거 왜 앞서겠어? 욕심이 났기 때문에 앞서죠. 왜 욕심이 났기 때문이야? 나는 이제 인묘로서 시작하는 지점인데 마음은 사오미 신유술에 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나는 아직 시작한 지점인데 나는 성공한 내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 그거 대비해서 현재를 보니까 후달리는 거야. 그럼 불행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계면연에 내가 불행이 어디서 와? 내 마음에서 오는 거지. 무슨 마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 그럼 목생하지 마. 미래 예측하지 말고 계획 세우지 마세요. 현재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 모든 오행 중에서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는 이 목밖에 없어요. 잘하는 거는 목밖에 없어. 뭐 불에 땔감을 넣어가지고 불길이 커지면 성장이 아닌가요, 선생님? 이러는데 이거는 목생화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소모지. 에너지를 그냥 확 발작 태운 거야. 성장한 게 아니야. 수생목이 되면 목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목 안에 들어가는 수가 더 커지잖아. 물탱크가 더 커진다고. 수도 성장해, 목이 성장하면. 수생목은 목만 크는 게 아니야. 목생화는 목의 희생이죠. 목의 소멸이에요. 알겠어? 수생목은 수도 크고 목도 크는 거야. 나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겨울생들이 봄생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도 성장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봄생이 여름생을 좋아한다는 건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겨울은 봄을 좋아하는 게 당연해. 나도 크고 걔도 크는 거야. 바꿔 말하면 겨울생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아? 내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성장하는 거를 보는 게 좋고 그 성장을 통해 나도 같이 성장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겨울들은. 그럼 겨울이 좋아하는 건 뭐야? 성장을 좋아하는 거야. 개념이.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거야. 그게 겨울의 마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사주를. 그러니까 이 각각 계절들의 마음이 뭘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단편적으로 뭐 수생목 했으니까 뭐 수도 설됐고 목은 컸고 목생화 됐으니까 목도 뭐 희생했고, 근데 수생목은 수가 희생한 게 아니야. 둘 다 윈윈이야. 사람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가 보통 권투할 때도 섀도우 복싱을 많이 해서 변수를 없애는 거잖아. 우리가 뭔가 잘 살아가려면 나 자신을 설득시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불신 같은 것들이 없고 그 변수들에 대한 통제가 돼야 두려움 같은 걸 이겨낼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내 두려움을 내가 이겨내면 신념이 생깁니다. 사람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되게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주라는 게 뭐 아무리 사람이 등급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계단식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야.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에 있는 것들을 미리 땡겨서 보는 게 불행이야. 그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 말이 돼? 알바에서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알바는 작은 돈을 벌기 위한 거고 부자는 큰 돈을 가진 사람인데 작은 돈을 모으면 큰 돈이 돼요? 작은 돈을 모으면 작은 돈이야.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전 일을 열심히 해요. 전혀 상생하지 않는 말이지. 그냥 일을 하는 건 한 거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면연에 수생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을 왜 얘기하냐는 거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게 불행을 만들 수도 있어.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현재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아르바이트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고 싶으면 100억짜리가 되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그렇겠지? 호날두가 뭐 그 사우디 가서 1조 5천억 받는다는데 나도 축구 선수 하면 1조 5천억 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냥 축구를 한 거지 그거는.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 속해 있어야 돼, 그 그룹 안에. 근데 사람들은 봐봐, 미래에 자기가 어떤 걸 알았으면 현재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겠지. 만약에 제가 미래에 성공할 줄 모르고 미래에 내가 막 대통령이 된다고 쳐, 내 팔자가.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될 걸 알았으면 그거에 맞게 살았겠지. 유튜브도 안 하고. 근데 대통령이 돼버렸어. 근데 과거를 파보니까 막 사주도 보고 막 이랬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런 내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을 거잖아. 내가 이걸 알았다면 안 했겠지.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는 건 뭐야? 흐름을 보는 거다. 흐름을 왜 보냐? 내가 미래에 일어날 흐름들을 보고 다르게 행동하기 위해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미래를 알고 현재를 바꿀 수 있겠지, 조금이라도. 사주를 보는 건 뭐야? 내가 다음 장면을 보고 현재에 있는 나의 행동을 수정하다인 거야. 그러면은 언제 좋아져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봤을 때 이상적인 모습은 어때요? 이상적인 모습과 이상적이지 않은 모습은 어때요? 그럼 제가 이상적이 되려면 현재에 어떤 것들을 수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뭘 수정해야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질까요?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사주를 본다는 거는. 사주가 자기 명분이나 동기부여가 되거나 막 어떤 사주가 보통 세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나 가치관에 맞게 살아갈 거고 뭐 자기가 과제 만들어서 이걸 계속 해결해 나갈 건데, 이게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이 시대랑 환경이나 구군이나 연운 같은 걸 읽으면서 예측하면서 조금씩 수정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한 분들은 운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냥 밟을 거야. 아닌 분들은 계속 이것들을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